6월 모의고사 중에서 이거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스피드 풀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번부터 보도록 하면 8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넘기고 미분하셔도 되는데 평소에 이런 형태가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우변으로 좀 이항을 해주면 저렇게 요 모양이 많이 나옵니다. x제곱 빼기 3x제곱. 간단히 제가 그 0에서 접하고 3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니까 제가 줄 간격이 1이라는 거는 해보면 아실 테고 최고차항 계수가 1이다. 그리고 극대극소차가 4다. 요거를 좀 외우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의 사항 중에서 두 개만 성립하면 남은 하나는 자동 성립합니다. 이거는 정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래서 특히 극대극소차가 4니까 저거를 K가 양수라는 점을 이용을 해서 4만큼 올리면 되니까 정답은 3이 되는데요. 이거하고 관련시켜서 하나 더 x제곱 빼기 3x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 원점 대칭이고 줄 간격이 역시 1이고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극대극소랑 같은 저 점들 찍었을 때 그러니까 x는 풀마 1이고 또 1대 루트 3인 것 때 저런 특징이 있죠? 이거를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 다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물론 정적분을 직접 계산하셔도 되는데 저기서요. 자, 가운데 부분을 왜 저렇게 분리를 했냐면 0과 3 사이에 딱 2분의 3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3차 함수가 점대칭이라는 거 알 수 있으니까 저렇게 분배를 했을 때 저 값이 0이 됩니다. 그죠? 가운데 근이 딱 2분의 3인 형태가 되니까 그래서 저 핑크 부분의 분배 법칙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저거는 포물선 킬러 공식이라고 하죠. 6분의 최고차항 계수 부호 바꾼 거에 두 근의 차이의 세제곱을 계산을 하게 되면 12분의 27이니까 4분의 9K가 되고 자 역수 뒤집어서 곱하면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은근 유용합니다. 그리고 수열 문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는 요거는 따로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직접 요거는 크기 순서대로 나열을 해보시면 되니까 저는 요거를 이미지로 한번 해석을 해봤거든요. A 뭐 D를 양수라고 하든 음수라고 하든 뭐 저렇게 되지만 그리고 B를 간격이 2D잖아요. 그러니까 세 개가 겹치려면 저 모양밖에 없고 저게 이제 한 칸씩 오른쪽으로 이동한 그리고 두 칸씩 이동한 저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항이 네 번째랑 같다로 첫 번째 경우가 방정식을 놓고 풀어보면은 D가 1이 되어서 20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19D를 더한 마이너스 더하기 18D다 해서 그 14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같은 경우 저렇게 가운데 한 길이 같죠? 저렇게 방정식을 놓고 풀었을 때 D가 2가 되니까 저 자리에 D를 2를 대입을 시켜주게 되면 32가 되어서 그리고 마지막 저렇게 같은 경우인데 저 경우에는 D가 빵이 되어서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저 둘을 더한 46이 정답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번 수열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제가 규칙을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봤지만 결론은 규칙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라는 말이고요. 요거는 첫째 항이 가질 수 있는 값을 세로로 쭉 이렇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2라는 뭐 규칙이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항 갈 때 무슨 뜻이냐면은 우선 K를 똑같이 빼는 거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항이 더하기 4를 할 거냐 빼기 4를 할 거냐 했을 때 전부 엄수니까 더하기 4를 한다는 뭐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 이런 정도로요. 그 다음에 4 이렇게 커트라인을 잘라서 0 이상일 때랑 0 미만일 때랑 다음 항으로 넘어갈 때 앞에 항이
뭐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그거를 이제 결정을 해준다는 거거든요. 자, 저렇게 계산을 해서 커트라인 어떤 이후에는 규칙적으로 일단 나가는 것까지는 저는 발견을 했어요. 근데 더 좋은 풀이가 있으면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A5항은 그 K항을 빼는 거는 같은데 8을 더할 거냐 뺄 거냐 이렇게 체크를 해놨잖아요. 그죠? 이거는 직접 한번 채워보시기 바라요. 알겠죠? 저처럼 이렇게. 그러면 그러니까 6항 이후에는 그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여섯 번째 항까지 더하니까. 그러니까 이 문제의 결론은 규칙이 없다가 결론이에요. 단지 저처럼 이렇게 표를 그려서 그 약간이라도 저런 형태로 가는구나 뭐 요거를 파악하는 정도로만 하셔도 제 강의가 좀 전달이 됐으리라 보여지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 세 가지로 압축되는데, 그러니까 다른 영상들을 봤는데 전부 다 뭐 느낌적으로 그래프가 두 개가 볼록 이렇게 소수한 경우가 최대라고 해놨는데, 저는 요거를 좀 엄밀하게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현장에서라면은 뭐 C를 C만 계산을 해야겠지만, 우선 A 같은 경우에는 저게 기껏해야 두 개의 항이잖아요. 그래서 저걸 계산을 해주면 5분의 10이라는 거 금방 알 수 있고요. C는 치환적분으로 많은 다른 강사들이 해놨더라고요. 저런 식으로 해서 처음 마지막에 이제 그 합차로 정리한 다음에 우함수 귀함수 성질을 써서 저 부분 계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분의 4가 된다는 거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데, 문제는 B가 가장 까다롭죠. 자, 지금 C와 비교를 해서 지금 AC를 비교했을 때 A는 이미 탈락이니까 C랑 비교를 하면 되는데, 그 적분하는 그 형태를 저렇게 좀 바꿔줘요. 그러니까 요 분배 법칙을 이용을 하면 저 파란 부분이 저게 C에 해당하기 때문에 여기 2분의 3을 분배를 했을 때 모양 있죠? 그죠? 확인되셨나요? 2분의 3에 마이너스 t에 t 마이너스 1제곱인데, 그러니까 저 부분도 다시 한번 분배를 저런 식으로 어떻게 됐는지 상황 설명드리면은 t-1은 하나 빼고 마지막에 t-1을 t-2와 더하기 1로 또 분배를 시켜주면은 저 초록색 3개가 3차 함수 대칭성에 의해서 적분이 결과가 0이 돼요. 그래서 남은 결과를 써보면 0부터 2까지 마이너스 t에 t-1이 되는데, 이제 저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2차 함수를 그리면 그 2차 함수에 아주 유명한 거 있죠. 2대1 되는 곳에서 넓이가 서로서로 같아요. 그러면 여기 2분의 3부터 2까지의 넓이 음수 부분이 살아남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음수가 되어서 그 B가 값이 작아진다. 요만큼. 자, 그렇게 엄밀하게 저는 증명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TMI 같은 거를 하나 더 알려드리면, 이렇게 했을 때에 여기랑 여기가 넓이가 같고 뭐 여기를 S로 처리하면 이 넓이는 4S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한 간격만큼 더 가게 되면. 자, 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 개념 요거 x제곱 빼기 3x를 좀 기억을 해 놔라고 그랬잖아요. 요런 그 사실들. 그러면 딱 이 모양을 그 형태를 보면 x는 1에서 줄 간격이 1이라는 그 형태로부터, 자, 저 모양이 지금 x제곱항이 없는 관계로 원점 그 대칭 함수고, 저렇게 정리가 된다는 거 금방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1에서 극소이기 때문에 최고차항은 양수다. 자, 따라서
극소값을 x는 1을 대입해 보면 저기 마이너스 a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극대값은 x가 마이너스 1을 그 대입을 시켜도 되고, 여기 2라는 걸 이용하면 2a라는 사실도 알 수가 있죠. 참고적으로 저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학통 문제였는데, 학통 문제를 다른 강사분들이, 그러니까 노가다로 풀거나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조금 더 발전된 풀이를 보니까 중복조합인데, 중복조합으로 푼다고 하더라도 이 카드를 그냥 동그라미로 생각해요. 동그라미로 생각을 해서, 자, 검은 네모 사이에는 꼭 두 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두 개를 미리 저 가운데를 추출을 해놓고 생각하면 이제 6개만 저기 중복을 허락해서 6번을 그 이제 뽑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8개가 나오는데, 이제 안 되는 경우를 이제 살펴보면 검은 카드가 저렇게 3의 배수가 없는 2개 들어가면서 3가지 경우만 빼면 돼요. 그래서 25가지가 이렇게 한 줄 풀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게 미적 30분인데 솔직히 이거는 왜 정답률이 낮고 30분일까 좀 의심이 드는 문제였는데요. 왜 그러냐면 공비가 사실은 저 범위 안에 있습니다. 네, 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P3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마이너스 1 이하, 좀 더 넓게 해석하면 엄수인 항이 존재한다는 얘기고요. 세 번째 항이 엄수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홀수 번째는 무조건 엄수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공비의 절대값이 1 이상인 이유면 저기 수렴한다, 여기 수렴하지 않게 돼요. 왜냐면은 엄수인 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항이 무수히 많게 돼요. 그래서 수렴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1이 계속 나온다면. 그래서 공부의 절대값이 이제 1보다 작은 거는 알겠는데, 이제 0 이상인, 자, 0이 되면은 당연히 안 되는 거는 아실 거라 보여지고, 그리고 0이라면은 계속 엄수인 항만 나와서 합이 8이 되는데 모순이 됩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그러면 저 결론을 가지고 이제 저 식은 짝수인 항들은 전부 양수다, 그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죠? 양수니까 저거는 A로 그냥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분 조건에서 그 분석을 해보면 B3는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일단 2개가 나오고요. 그리고 뒤에 있는 항이 합이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이 항들의 엄수가 나오는데 하나 B5가 마이너스 1로 처리되면 모순이 생기죠, 벌써. 그래서 저 합이 그대로 합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고요. 저렇게 고쳐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요 무한계의 항과 요 무한계의 항이 R 세제곱만큼 그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항에다가 R 세제곱을 곱하면 요 항이 나온다.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걸 2분의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자, 홀수항들을 원래 다 합쳤을 때는 공부의 역수를 곱해주면 됩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1을 곱한 마이너스 16이 되고, 절대값을 합치라고 했기 때문에 저 둘의 절대값의 합은 24. 네, 이상입니다. 빠르게 풀 수 있는 문제들 혹은 깔끔하게 계산하는 방법, 문항들을 제가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6월 모의고사 보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